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자, 벌써 8월이 다 갔습니다. 새해 인사를 전해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의 여름이 끝나갑니다. 끔찍했던 겨울, 봄, 여름 지나고 올 가을에는 여러모로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FB 말하라고 급습 사건 업데이트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FB가 대통령의 자택에서 압수한 다량의 문건들을 검토했고 이를 이미 증거로서 공개했는데 이게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FB가 압수한 문서들이 진짜로 정부 특급 기밀 문서들이라면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특별조사관, 즉 스페셜 마스터가 지명돼 입회하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일개 정부기관인 FB가 무슨 권리로 미국 정부의 특급 기밀들을 자기네들 맘대로 기밀이냐 아니냐 검토하고 판단합니까? 당연히 스페셜 마스터가 지명돼야 가능한 일인데요. 지난 20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미 연방법원의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로 대통령이 행정특권으로 유지할 수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문건을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대상에서 벗어나는 문건들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이에 대해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지난 27일 2페이지로 된 명령문을 통해 자기의 의사 역시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스페셜 마스터, 특별조사관은 소송 또는 사건의 일부를 감독하고 양 당사자가 판사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보통 은퇴한 판사들이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들 특별조사관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라 해당 지방 판사 또는 치안 판사가 효과적으로 시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을 처리하거나 양측이 동의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의 특별조사관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게 일단 FB가 앞선 각종 문서가 대통령의 재임 시절 특별 권한으로 제작하거나 기밀시한 문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리가 보호되려면 당연히 FB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고 이게 특별조사관인 겁니다. 그런데 FB는 뭐라 하느냐? 우리는 도덕적이고 성실한 조사관이기 때문에 지극히 객관적이다. 그래서 특별조사관 따위 필요 없다 이런 식인데요. 문제는 이미 FB가 문건을 다 분석을 마쳤다는 거죠. 법원이 특별조사관 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이번 FB 급습과 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목적이다. 아무리 FB가 뭐라 해도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명령이나 허가도 없이 시치밋대고 진행하는 이런 조사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거나 유죄로 판명될 일은 더더욱 없다 이겁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경기 침체 예상으로 하락한 유가의 영향으로 지난 한 달 반 동안 약 15% 줄어들면서 철없는 미국인들은 안도하고 있고 지난주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로 또 기뻐들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조 바이든은 마치 자기 세상에 온 것처럼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듯 합니다. 이런 바이든은 이참에 중간선거 캠페인에 전폭적으로 나서면서 민주당 승리를 이끌겠다고 오버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노망 났나 하고 있으며 반짝 올랐던 지지율도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미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6월 초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던 지난주 조사의 41%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좌파 매체의 조사에서 38%면 20% 중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수건 사업이 대거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처리되면서 반등했던 것인데 어찌된 민주당 지지자들의 바이든에 대한 긍정적 지지율이 다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백악관은 조금 당황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번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경제로 꼽았습니다. 6월 9.1%를 찍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좌파 매체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인플레 다 끝났다, 바이든 덕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은 이들 마음을 돌려서 중간선거에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하고 공화당은 이들에게 바이든 심판론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데 이게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하는 꼴을 보면요. 각종 연설을 통해 이번 중간선거를 이른바 민주주의 대 반파시즘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먹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를 위해 미국을 장악한 주류 매체들과 테크 기업들이 움직일 테니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바이든이 그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월크스베리와 월크스대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과 1월 6일 사태 폭동자들을 애국자로 부르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마가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것 아닙니까? 바이든 당신이 말하는 법과 질서는 당신 아들과 생명 소중한 분들 좌파 떨거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또 앞서 지난 25일 메릴랜드 베데스다에서 열린 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마가 철학의 시작일 수도 사망을 알리는 조종일 수도 있다며 트럼프 세력을 뒷받침하는 전체적인 철학은 반파시즘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중간선거 대비 전략이죠. 세미 파시즘이면 바이든 정권은 세계를 한 줌도 안 되는 초억만장자들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하수인 정권으로 규정해버려도 아무 말 못할 듯합니다. 바이든은 오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진행할 예정인 연설을 황금 시간대에 공중파로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서도 이런 얘기할 게 뻔할 것 같습니다. 좌파 매체들이 똘똘 뭉쳐 프라임타임에 이걸 라이브 방송하는 완전 편파적인 친정부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공화당을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선거 승리에 필요한 중도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전략이라고 웬일인지 CNN이 나섰습니다. 이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맹렬한 언어 공격은 온건하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평판과 2020년 대선 때 유권자들을 호소했던 국민통합 이미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기본적으로 바이든을 버린 듯한데요. 바이든이 잘 되면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 구도로 대선이 진행되고 그러면 무조건 진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CNN은 중간선거 깨끗이 지고 바이든 재선 꿈 버려라 이렇게 밀고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